안녕하세요. 새싹공작소의 문승호입니다. 오늘은 퇴근기 인문학 수업 인권편 수요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인권 대 인권이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쯤에 주말에 종로를 나가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화려한 퍼레이드가 제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그 음악 소리, 그 다음에 뮤지컬 배우를 연상케 하는 진한 화장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트럭 위에 올라가서 망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흥겹게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였습니다. 처음 본 저한테도 되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들은 왜 저렇게 요란하게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걸까? 그리고 민망한 복장에 그리고 과장된 표정으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런 약간 비난 같은 눈빛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민감한 주제들이죠. 해리와 제이 씨는 2020년 2월에 결혼한 레즈비언 커플입니다. 부부죠. 이 중에 해리 씨는 인터뷰에서 학창 시절이 제일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사귀는 게 정상이라고 주변에서 주입을 받아왔는데,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이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고 싶어졌고 함께 평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혼식도 올렸고 같이 살고 있지만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서류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30년을 넘게 같이 산다고 해도 누군가가 죽었을 때 배우자에게는 어떤 한 통의 전화도 가지 않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퀴어라는 그 뜻은 본래 이상한, 색다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소 부정적인 단어를 이들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보편화되고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사회에서 이 퀴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여전히 부정적이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동성 간의 사랑이 보편적으로 인식된다면 아이들한테 올바른 성문화를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냥 보기에 거북하다는 이유, 이러한 이유들로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하고 있지요.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듯이, 그리고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하는 지식인 중에 한 명인 노엄 촘스키라는 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000명에서 한 1500명 대상으로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실시했는데 2001년에는 찬성 17% 반대 67%였지만 2017년 약 16년이 흐른 거였죠. 거기에서 이제 찬성 34% 반대 58%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이 우리의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조금씩 더디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내용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 저에게도 참 숙제 같은 일입니다. 2020년 2월 각 언론사들이 큼직하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 증인 신도 111명 무죄, 대법원에서 난 판결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참 큰 화두인데요. 2010년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박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으로 2017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그 다음 2019년 항소심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무죄를 받고
병역 거부한 사람들이 이제 따로 36개월의 합숙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해하지 못했겠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로 국한했다 그러면 아마 더 압도적인 반대의 수치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군대 가고 싶겠냐, 군대 가고 싶지 않은 데는 핑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6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는 36개월을 대체 복무해야 하니 단순히 기간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회적 비난도 감수해야 하고 평생에 본인의 꼬리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 중이라는 전제부터 이렇게 되면 군대 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말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차별적인 허용을 막기 위해서 그 침례 이후,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입영 거부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나 비종교적 양심을 주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입대 후 양심의 발생을 주장하면서 전역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는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민한 부분입니다. 흉악범에게도 과연 인권은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고 대피해서 이제 나오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서 5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피의자는 체포 당시에도 경찰에게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있기도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큰 죄를 지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올 때 모자나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나오면 저런 사람한테 무슨 인권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보다 처벌수를 더 강화하고 사형 같은 강력한 법 집행을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본 댓글 중에는 판사한테 이제 하는 얘기인 거죠. 네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흉악범에 대한 감정은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처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꼭 정답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88년과 2002년에 2차례에 걸쳐서 제출된 유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제가 살인 억제력을 가졌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 범죄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큰 효력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노르웨이에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건설 비용만 2억 5천만 달러가 들었고 그 안에는 또 각종 놀이시설과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면회온 가족들에게는 2인용 침실에서 함께 머무를 수도 있도록 하고요. 노르웨이는 왜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제공할까요? 출소 이후에 꾸려갈 인간다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의 재수감 비율은 20%로 미국의 67%나 영국의 50%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재복역 비율의 감소 원인을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의 환경기술 개선과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과 인권이 대립하는 지점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활용하는 영역은 각자 또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문제는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전부 잃어버리는 제로섬 게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회와 전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비난 섞인 물음 대신에 그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이미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참 복잡해집니다. 얘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에 이런 충돌과 논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무겁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